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군의 예시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는 물리 공부에 꼭 필요한 것들도 있고 수학 개념 익히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여러 예시를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기준을 잡아서 분류하는 게 여러모로 편해요. 아주 체계적이고 완벽한 분류를 시도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편리한 분류 기준 몇 가지는 배워두면 좋겠죠. 군을 이루는 집합 주의 원소의 개수를 군의 차수, 영어로 오더라고도 부르는데요. 차수에 따른 분류가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식 중 하나가 되겠죠. 일단 차수가 유한이냐 무한이냐에서 한번 갈라지고요. 무한인 경우는 다시 가산, 비가산 두 경우로 나뉘는데요. 가산과 비가산의 엄밀한 수학적인 정의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산 무한군은 서로 다른 원소를 나열하기 위해 정수나 유리수 집합을 사용하는 군을 말하고요. 비가산 무한군은 서로 다른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 실수나 복소수 집합을 사용하는 군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비가산 무한군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실수나 복소수를 일종의 좌표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노력하면 기하학, 그 중에서도 특히 미분 기하학을 사용해서 군을 기술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군의 분류에서 차수 못지않게 중요한 분류 기준은 교환 법칙 성립 여부인데요. 혹시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봐 강조해서 말하면 군의 정의에 들어오는 세 가지 조건 중에는 교환 법칙이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A 곱 B와 B 곱 A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모든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 군이 있다면 그 군은 가환군이라고 불러요. 수학자 이름을 따서 아벨리안이라고도 쓰고요. 반면에 군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단 한 쌍이라도 있으면 그 군은 비가환군이라고 부릅니다. 군의 분류 방식을 살펴봤으니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군의 예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선 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군 몇 가지부터 소개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순환군, Cyclic Group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군이 아니라 자연수 하나의 군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대한 군들의 가족인데요. 우선 항등원 2와 다른 원소 A를 먼저 도입하고 A의 거듭 제곱을 계속 해 나가요. 거듭 제곱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첫째,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원소가 나온다. 둘째,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떤 자연수 n이 있어서 a 제곱 a 3승 계속하다가 a n-1승까지는 다른 원소가 나오고 a n승이 항등원과 같아질 때 그리고 a의 거듭 제곱이 아닌 원소는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군을 차수가 n인 순환군이라고 불러요. 순환군을 표기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정수집합 표기법인 더블라인 Z에 아래점자 n을 붙여 쓰는 표기법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순환군의 속성을 나타내는 잘 알려진 방식 중 하나는 복소평면 안에 있는 단위 원 위에서 n분의 2 파이만큼 떨어진 점들을 생각하는 건데요. 왜 그런지는 복소평면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자명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군은 대칭군, Symmetric Group 또는 순열군, Permutation Group이라고 불리는 군이에요. 역시나 자연수 하나에 군 하나가 대응되는 군들의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는 대칭이라는 단어를 물리 현상과 결부시켜서 아주 넓은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종류의 군 이름에 대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학 교과서들이 대칭군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인 순열군만 쓰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순열군을 정의하고 싶으면 먼저 원소를 n개 가진 유한집합 x를 도입해요. 이 집합 x에 해당하는 순열군을 s 아래첨자 n이라고도 표기하고 s 괄호 x라고도 표기하는데요. 군을 이루는 집합은
x에서 x로 가는 모든 전단사 함수들의 집합으로 잡아요. 연산은 역시나 함수의 합성으로 잡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집합에 작용하는 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전단사 함수들 중 일부를 고르면서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은근슬쩍 넘어갔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전단사 함수를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순열군 SN의 차수는 n 팩토리얼 개라는 사실도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순열군에 대해 직관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n값이 작을 때 각 순열군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n이 1이면 항등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고요. n이 2일 때도 순열군과 순환군이 구분이 안 가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n이 3이 되면 드디어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순열군의 정의에 충실한 방식으로 군의 원소를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전단사 함수가 x의 각각의 원소를 다른 원소에 어떻게 보내는지 화살표들 모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S3의 차수는 3팩토리얼, 즉 6이니까 원소 6개를 나열하면 군의 원소들이 다 갖춰지는 거죠. 앞에서 본 화살표 표현을 이용하면 6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화살표 표현을 이용해서 군의 연산, 즉 함수의 합성 규칙을 밝혀낼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A 곱 B는 화살표를 연결하면 D와 같아지고요. 반면에 B 곱 A는 역시 화살표를 연결하면 F와 같아져요. 근데 D와 F는 분명히 다른 함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순열군은 비가환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군의 원소가 6개만 되어도 모든 곱을 모두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셈표를 완성하는 건 제법 수고스러운 일이 되는데요. 처음 공부할 때는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곱셈표를 봐도 역시나 S3이 비가환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추가로 계산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n이 3보다 클 때 모든 SN이 다 비가환군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n이 3일 때는 앞에서 본 순환군이나 방금 본 순열군 모두 삼각형을 이용해서 시각화할 수 있어요. 이미 한참 전에 본 것처럼 3분의 1바퀴 회전만 고려하면 순환군 Z3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3분의 1바퀴 회전에 추가로 정삼각형의 중선을 기준으로 뒤집는 소위 거울 대칭까지 모두 고려하면 순열군 S3가 되는 것이죠. 유한군의 대표 주자인 순환군과 순열군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다음 순서로 비가산 무한군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물리에 등장하는 비가산 무한군 중 상당수는 행렬과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표현이론 공부할 때도 행렬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우선 표기법부터 밝히고 넘어갈까요? 모든 n 곱하기 n 정사각 행렬의 집합을 여기 써놓은 것처럼 표기할게요. 행렬의 원소가 실수인 경우와 복소수인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문맥상 어느 쪽인지 확실하면 생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모든 행렬의 집합에는 덧셈과 곱셈 두 가지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덧셈은 잠시 잊어버리고 곱셈에 주목하기로 해요. 여기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모든 행렬의 집합이 곱셈과 더불어서 군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별게 아니라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행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렬들의 집합과 곱셈으로 군을 만들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제약 조건을 주어야 하는데요. 최소한으로 제약을 가하고 싶으면 역행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한다까지만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군을 일반적인 선형 행렬군, 영어로 General Linear Group이라고 불러요. 필요하면 제약을 조금 더 가할 수도 있는데요. 물리 교과서에도 종종 등장하는 유명한 사례로 SL, Special Linear, SO, Special Orthogonal,
SU, Special Unitary 등이 있어요. 수학적인 정의는 여기 써놓은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스페셜이라는 말은 뭐 대단히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행렬식의 값이 1이라는 거예요. 물리에서 가장 친숙한 행렬군은 아마도 회전변환을 기술하는 SO 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SO3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회전변환을 기술해요. 양자역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아마 SU2가 스핀을 기술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텐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룰게요. 앞에서 순혈군 SN 이야기했을 때도 가장 작은 순혈군인 S1, S2는 가환이지만 S3 이상은 모두 비가환이라고 했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행렬들의 군에서도 벌어집니다. SO2는 2차원 평면의 회전을 기술하는데 구체적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임의의 회전각에 대해서 가환 성질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3차원의 회전을 기술하는 SO3에서는 가환이 아닌 예시를 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든 예시를 구체적으로 3차원에서 물체가 회전할 때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실수 또는 복소수로 기술하는 행렬군은 기하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요. SO2가 회전 각도에 해당하는 변수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1차원 군이 된다면 다른 더 복잡한 행렬군은 각각 몇 차원이 될까요? 여기서 차원은 하나의 군에 속한 서로 다른 원소들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임의의 SO, SL, GL 군의 차원을 구하는 문제는 연습 문제로 남겨두고요. 간단한 예제로 SU2가 3차원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SU2 군의 원소는 복소수로 된 2 곱하기 2 정사각형렬이고요. 행렬식이 1이기 때문에 역행렬 계산이 간단해져요. 그리고 유니터리 조건에 따르면 U의 대거 취해준 것과 U의 역행렬이 같은 행렬이 되어야 하고 그 사실로부터 복소수 C와 D를 A, B의 켤레 복소수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다시 행렬식에 대입하면 A의 절대값 제곱 더하기 B의 절대값 제곱이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이 결론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A와 B의 실수부와 헛수부를 분리해서 쓰면 총 4개의 실수 변수의 합이 1이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3차원에서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이 1이라는 조건을 주면 2차원 구면이 나오는 것처럼 4차원에서 4변수의 제곱의 합이 1이라는 조건을 주면 3차원 구면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SU2군의 차원이 3차원이다는 사실을 증명을 마쳤습니다.